그렇습니까? 주식 투자 성공을 위한 비결. 네,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들어가 볼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꼽을 수도 있겠는데,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종목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종목 맞죠? 종목이 좋아야 수익이 나고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종목 중에서도 그 주도주를 이제 어떻게 주도주를 이제 편입을 할 것이냐, 주도주를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비결이라고 말하거든요. 사실 맞는 말이에요. 주도주를 잡아야죠. 그래야지 수익이 탁월하게 시장 평균보다도 더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도주를 잡는 것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주도주를 좀 잡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많은 분들이 주도주를 잡기는 잡아요. 그래서 주도주를 잡기는 잡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수익이 별로 그렇게 주도주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그렇게 뭐 좀 잘 나지는 못했다, 그런 소식도 좀 듣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데,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또 의외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어떤 종목들이 올랐다 하면은 다 그러거든요. 아, 옛날에 그 내가 봤었던 종목인데 내가 알고 있던 종목인데, 아, 나도 그때 샀었는데,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셔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럴까? 주도주를 자꾸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익이 잘 나지 못하는 분들은 왜 그럴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았는데,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코스피를 한번 봅시다. 코스피가요, 좀 지난 주말에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죠. 비교적 이렇게 그렇게 깊숙하지도 않아요, 보면은. 예. 근데 이제 좀 근래에 없었던 좀 깊숙이 좀 들어오는 음봉을 보여주다 보니까 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음, 어떠셨어요? 금요일 날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네, 어서 오세요. 금요일 날 좀 불안하셨던 분들 계세요? 아니 뭐 잘했다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 불안했다, 좀 걱정된다, 그런 생각 좀 들으셨습니까? 사실 뭐 유쾌하지는 않죠. 걱정이 좋았습니까? 정말이세요? 기분 좋으면은 그거는 좀 정상은 아닌데요. 아니, 저도 들어오니까 조금 보기는 그렇더라고요. 에이, 오르려면 계속 가지 왜 또 들어오느냐 하면서 좀 그러더라고요. 아마 기분이 좋았던 분들은 좋은 종목을 잘 보고 있다가 이번에 좀 사야겠다 하고 이렇게 돈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던 분들, 그런 분들이 기분이 좋은 날이 아니었었나 싶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맞아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맞습니다. 좋아해야죠, 사실은. 자, 근데 금요일 날 분위기는 상당히 좀 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이고 그 금요일 날 오늘 이제 반등이 이만큼 나와서 다행이지, 그죠? 어, 오늘 또 하락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금요일 날요 3,400 정도 누를 수 있다고 했죠. 누를 수는 있는데 3,400 정도가 지지가 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은근히 더 깨고 쑥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뭐딱 3,400이 딱 중요하다는 것은 아닌데, 뭐한 지금 요 정도 금요일 날 누르는 것 한 20일 가까이 눌렀죠.
뭐 그 정도 눌러도 괜찮아요. 아이 9월 한 달 동안에 상승이 얼마나 올랐는데요. 예. 한 달 동안에 상승이 거의 뭐 상당히 이렇게 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눌림이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예. 그랬는데 아무튼 금요일은 좀 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이게 진짜 개인 투자자들 특히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어떤 소신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좀 어느 정도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내가 여윳돈이 조금 있으니까 주식 투자 한번 해보자. 요즘 뭐 주식 시장도 잘 올라간다고 하는데 코스피가 신고가도 났다라고 하는데 한번 가보자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여기 금요일이 좀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보니까. 아, 저기 유튜브 쪽 잘 들리십니까? 88TV 유튜브 쪽. 유튜브 쪽 소리 잘 들으면 1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리시는군요. 왜 근데 여기가 조금 불안하게 나타나고 있지?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 금요일 날 이게 악재가 참 불안했죠. 어떤 소리가 났죠? 트럼프. 이 트럼프가 그죠? 우리 그 관세 협상을 하였는데 아직 서명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서명을 하라고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예? 뭐 선불로 이렇게 돈을 내놓아라. 아니 그 규모가 얼마나 큰데, 그죠?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70%에 육박하는 돈을 갖다 한 번에 일시불로 내놓으라니 그 말이 안 되지.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갑자기 어떻게 내놓아요? 그 자꾸 압박을 하고 이러니까 이게 막 시장이 이제 불안하다 여겨가지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좀 불안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올랐으니 망정이지 지난 4월 달 있죠.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불과 몇 달 전 4월 달 어땠습니까? 우리 여기 2284까지 내려가고 여기 마크 되는 거 보이시죠? 아유 이때 진짜 시장 깝깝했죠. 그나마 이제 3000포인트 이상 올라오니까 조금 기지개 펴는 것이지 이때는 움츠려 들어가지고 모든 것이 얼어붙잖아요. 자, 근데 이때 보세요. 이때도 뭐죠? 트럼프 관세였잖아요. 트럼프 관세 때문에 전 세계가 폭락하고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엄청 빠진 거거든요, 여기. 겨우겨우 2600위로 이제 조금 올려놓고 이제 조금 더 갈 수 있을까 하는데 2600에서 2300을 깨고 이렇게 300포인트 이상이 단 일주일 만에 이렇게 팍 빠져버리니까 거의 일주일이죠. 일주일 조금 넘었나요? 조금 넘었겠구나.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때 얼마나 무서웠어요. 분위기 쎄하고 주시장 얼어붙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그런 발언이 나오니까 예전처럼 또 이런 식으로 누르는 고통이 올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하셨습니까? 자, 근데 있죠. 우리가 이제 분명히 생각해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뭐 사실은 주식 시장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뭐 가까이로는 정말로 말도 안 된다고 여겼던 것이 우리 코로나가 왔을 때지 않습니까?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랬던 것은 태어나서 처음 겪어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랬지만은 뭐, 뭐 민방위 훈련 같은 거에 할 때야 어디 건물에 들어가 나오지 마라는 것도 한 15분, 20분 정도 이렇게 할 수는 있고 또 이제 뭐 태풍이 분다든지 재해가 와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는 집에 꼼짝없이 갇힐 수 있는데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죠? 거의 뭐 상당 기간 동안에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뭐 줄 서가지고 막 이렇게 마스크 사고 한 것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어보는 거고 좀 어이가 없었죠. 야 이거 진짜 뭐 영화에서나 보던 지구 멸망의 날 뭐 이런 영화를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러한 이제 위기가 왔었는데 근데 그게 갑작스럽게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일단은 우리 시장이 일단 오름세를 타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예.
그리고 그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오름세라면 이제 상승 추세를 뜻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 이렇게 이제 조정은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죠? 조정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몇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당부의 말씀은 부탁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중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특히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늘 그럴 겁니다. 뭐 잘 평화로운 날이 별로 없잖아요. 늘 뭔가 하나 만들어내야 되고, 그죠? 뭔가 하나 터트려야 되고, 그래서 돌발 악재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올 때 이렇게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죠? 역시 내가 가진 종목, 그리고 시장의 오름세가 꺾였느냐 안 꺾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려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 보면은 사실 뭐 좀 이렇게 얼어붙을 수는 있어요, 마음이. 왜냐하면은 최근에 2, 3년 동안 하락세였거든요. 하락세고 이렇게 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올라가기는 참 어렵고 내려가기는 너무 쉬운 그러한 장세를 계속해서 2, 3년 동안 보았던 거거든요. 그럼 뭐 그러다가 지금 오른 게 불과 한 몇 개월인가, 한 5, 6개월 되나요? 최근 한 5, 6개월 정도가 이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시장이 괜찮아진 것이지, 그 대부분은 앞에 2, 3년 대부분은 하락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익숙해져 있죠.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조정이 오면 또다시 시장이 천둥번개 칠까봐 이만큼이나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안함을 느끼는 분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은 이제 예전하고 다릅니다. 예전에는 상당한 약세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기보다는 내려오는 것이 일단 쉽고요. 지금은 틀려요. 조정이 좀 온다지만 여전히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추세 보세요. 꺾인 거 있습니까? 전혀 꺾인 게 없죠, 그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제 시장이 만약에 잘못되었다 그러면 오늘도 한번 크게 밀렸을 거예요. 어쩌면 금요일 날 하락한 것이 시작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거든요. 만약에 이제 힘없이 이렇게 밀려간다면.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시장이 그렇게 약하지가 않다고요. 여기도 보세요. 사실은 쉬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전통적으로 그 여름은 약세를 보여줍니다. 여름에는 조정을 하고요. 그 여파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여기도 그 재작년에도 그랬죠. 7월달, 8월달에 시장이 이렇게 11월달까지 하락을 하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여름은 약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올해 가운데 여름이 역시 올해 중에서는 약한 때이지만은 예전하고는 틀렸죠.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박스를 그리면서 횡보 조정은 할지언정 흘러내리는 장은 아니었잖아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도 자, 시장은요, 한번 어떤 경향을 나타내면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그러한 경향을 나타냅니다. 추세하고도 연관이 되어지는 부분이죠. 쉽게 달라지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한번 강세를 보여준 종목 장은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여기 조정 맞죠?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이 시장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뒤집히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신뢰를 좀 하고 가야 되거든요. 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번 시장을 좀 믿는 것, 아마 막연하게 투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막연하게 투자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시장의 방향을 잘 모르고 그냥 종목 하나 이렇게 매수를 하면 좋겠고, 그게 빨리 수익 났으면 좋겠고, 그냥 그런 생각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떨 수밖에 없어요. 자, 조정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가 있죠. 조정은 들어올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르고 있는 추세, 그리고 지지점이 망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망가뜨리지 않은 선에서의 조정은 언제든지 감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근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죠. 잘 안 돼요. 빠지는 대로 힘들고, 올라가면 또 수익이 달아날까봐 겁나고, 그죠?
모처럼 겨우 이제 수익 좀 나고 있는데 이게 달아날까봐 내가 제때 팔지를 못해가지고 또 저기 밑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내려와서 달아날까봐 두려운 거죠. 자,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른세를 유지를 하고 또 지지점 이탈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감을 못 잡겠다 하면은 투자 비중을 좀 많이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지점이 망가지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시장 조정할 수 있고 내려올 수 있다. 하지만은 시장이 큰일 안 나더라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장을 신뢰할 수 있고 종목을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무조건 미래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만약에 그 신뢰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시장이 조금만 이렇게 내려와도 불안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시장이 이제 사실은 올해 들어 시장은 조정다운 조정 별로 없어요. 올해 이제 4월 달이 이렇게 좀 깊은 조정을 하였을 뿐이지 그 외에는 조정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자, 근데 조금만 흔들리면은 불안하다. 좀 심한 분들은요, 시장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만 흔들리는 모습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지금 투자를 좀 걷어들여야겠다. 주식 일단 팔고요. 주식 팔고,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닌 것 같다. 빨리 도망가야겠다. 이 생각부터 먼저 하세요. 그래가지고 뭐 조금 잘 안 가면 또 짜증 나고 막 그러면 안 되거든요. 첫 번째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고, 그리고 있죠, 주식에서 정말 또 중요한 것은 너무 쉽게 단번에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하는 마음, 그것은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주식은 결코 쉽게 돈을 벌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출발점에 맞춰서 사야 되고 꺾인다고 생각할 때는 팔아야 되고 이것을 딱딱딱딱 맞추어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 그 88TV에 보면은 고수들이 보면은 경험담 많이 올려주시죠. 수익을 이렇게 내 가지고 경험담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하는데 그 수익들이 어떻습니까? 매수해 가지고 바로 올라간 건 아닙니다. 오늘 매수했기 때문에 2, 3일 뒤부터 오르기 시작해 가지고 그냥 쭉 무난하게 올라서 수익 났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단순히 뭐 수익 얼마 났다라는 것보다도 차트를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차트 한번 보세요. 사서 이렇게 올라간 케이스보다도 샀다가 좀 빠져요. 그죠? 그리고 잘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매수해가지고 뭐 1년 뒤에 보니까 이렇게 올랐더라. 또는 그 뒤에 또 올랐더라. 이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볼 때 참 모범적인 그런 투자의 어떤 방법이라기보다는 어떤 모범적인 투자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주식은 고통의 대가라고 말은 하죠. 자, 말 맞아요. 주식은 고통의 대가. 대가는 뒤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의 대가니까 고통을 겪은 다음에 뒤에 보상이 온다라는 뜻이죠. 절대로 보상을 먼저 주고 나중에 고통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사롭게 이렇게 듣지 말고 신중하게 그것을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고통 없이 작게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례도 그렇고 저도 수익을 냈을 경우에 보면은 고통은 뒤따르더라는 거죠. 고통은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인내를 지불을 하고 뭔가 얻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또 고리타분한 이야기 하네. 또 딱딱한 뭐 누구나 다 아는 교과서에 나오는 판박이 문자 같은 소리 안에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현실이에요. 현실이면서 투자를 하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숙명과 같은 겁니다. 숙명 아시죠? 반드시 이렇게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숙명은 그런 거잖아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고통이라는 것은 숙명과 같은 것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한 고통을 잘 받아들여야지 수익이 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다, 뭐 뻔한 이야기다고 하시면은 준비가 아직 됐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아직까지 온전히 이러한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 그런 다음에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리라 하는 의지가 부족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겠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수익을 만들어내겠다. 탁월한 수익을 만들어내겠다는 결의가 있다면요. 사실은 이렇게 내려올 때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주식의 방향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주식에 대해서 신뢰가 없을 수 있거든요. 뭐 만약에 그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보통 주식에 입문하면 읽기가 쉽죠, 그죠? 수익을 내기보다는 읽기가 쉬운데 잃은 경험이 많다. 그리고 그 고통이 크다는 분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정석적인 투자를 많이 공부를 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고, 근데 따르려고 할 때 신뢰가 잘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량만 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소량만 가지고 저 정도 받아보고 괜찮으면 견뎌보는 거고, 그죠?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경험들, 그러한 경험들을 몇 차례 하면 주식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가 되어지면 조종이라는 것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보상이 온다는 그것을 결과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그러한 것이 확신이 없는 분들은요, 늘 조종이면 흔들려요. 도망가려고 하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요, 절대로 수익을 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정말로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잃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포지션을 잃으면 안 돼요. 단 상승 추세에 대해서는, 하락 추세는 아니고요. 상승 추세가 되어진다면은 포지션을 절대로 잃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시장을 쉽게 예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너무 예측하려고 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지적인 어떤 갈구가 있죠. 그리고 내가 그러한 지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아는 사람에 속하고 싶다. 그죠? 그래서 남들보다 좀 앞서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고 싶다라는 생각 유혹이 있거든요. 근데 주식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가고 뒤서가고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돈을 버는데 주식 시장이 또 엄청 무궁무진한 그런 바다인데, 거기가 내가 먹을 만큼만 이렇게 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한 그 우리 주식시장, 금융시장은 그만큼 넓거든요. 우리는 개인 투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마치 먹을 것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내가 먹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챙기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뺏길 수 있다. 즉 하락하면서 누군가에게 뺏길 수 있다 생각하니까 자꾸 버리려고 하거든요. 함부로 예단하지 마세요. 이번 장 정말로 중요한 게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이번 장에서 우리가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한화엔진 참 멋있게 올라온 종목입니다. 한화엔진도 많이 올랐는데 이 한화엔진도 저기 4월 달에 한번 가볼게요. 4월 달쯤 갔을 때 우리 한화엔진은 여러분 다 알고 있었죠. 그때 한화엔진 가고 있는 거 몰랐던 분 계십니까? 아마 가고 있는 종목인 것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잠시 횡보를 하였잖아요. 얘가 이제 상승을 하고 12월 이후로 상승을 하고 약간의 횡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때도 보면 추세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살아있는 추세죠. 신고가 났고요. 분명히 살아있는 추세. 한두 달 가량 횡보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려오고 있는 추세, 꺾여서 내려오는 추세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 4월 달에 어떤 일이, 4월 달 우리 아시죠? 트럼프 관세하면서 했을 때 그때 이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합니다. 자, 이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한화엔진이 내려오게 되죠. 천하의 한화엔진도 이때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보세요.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냥 그렇게 내려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 이때 어떻겠습니까?
불안할 수도 있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횡보를 하다가 저점을 깼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스 이탈이에요. 박스 이탈. 자, 우린 또 잘 알고 있는 이론이 있죠. 박스를 이탈하면 어떻게 되더라? 그것은 매도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매도 사인이죠. 예, 매도 사인이긴 한데 물론 박스를 이탈하는 것도 있지만은 주식에서는 판단해야 할 것이 단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좀 빠지기는 빠졌습니다. 여기. 자, 손절하기 좋아요. 시장도 충분히 험난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시장에 굉장히 어두운 악재가 들이닥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인진마저도 주도주였다고 생각하는 하나인진마저도 내려오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싶죠.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뒤에 어떻습니까? 좀 돌아섰죠. 이제 조금 돌아서는 모습을 합니다. 결국 2만원대까지 내려왔었네요. 2만원대까지 하락했는데 그 뒤로 반등을 합니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렇죠? 오프닝 클로징 음악을 좀 줄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음악하고 이게 밸런스가 잘 안 맞나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서 자 보세요. 저점 깼는데 금방 돌아오고 있죠. 아이고 다행스럽다. 안 판 사람은 다행스럽다. 판 사람은 이거 올라가네. 뭐지 이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로 보세요. 그 뒤로 상승을 또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3만원 갔다가 또 조금 조정을 하는 듯 하더니 4만원대까지 올라갔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여러분 깨는 겁니다. 여기 보면 깨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이탈하고 조금 깨는, 살짝이면 깨는 모습이거든요. 자, 근데 추세는 어때요? 우상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추세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흔들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천정 안 나왔어요. 이 한화인지는. 그죠? 이때만 하더라도 보면은 천정은 아직 한참 모른 거죠. 이만큼 보통 이렇게 올라오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좀 막히면은 이제 못 간다고 팔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시세가 출발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요. 예. 이제 뭐 몇 년 올랐습니까? 한 10년 올라가는데 이제 뭐 한 5년 정도 올랐을 뿐인데, 그리고 천정은 아직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종목은 여기서 팔면 안 된다고요. 추세를 보면. 자, 장기 투자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장기 투자는 아니고요. 완전히 단기가 아니라면은 이거는 아직까지 추세가 괜찮은 추세예요. 보유를 해야죠. 보유를 해야지 이렇게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락의 폭을 보지 마세요. 하락의 폭 앞으로 있죠. 하락의 폭을 보는 사람은 시장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종합지수 3,500포인트 가까이 올랐죠. 꽤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4월 달에는 어떻습니까? 2,300이죠. 지금 1,000포인트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1,000포인트 이상. 자, 그러면 주식은 상승할 때 물론 이제 상승의 폭이 다르지만은 어떤 비율로 오르죠. 비율대로. 딱 정해져서 오르는 건 아닙니다만은 오늘 보면은 1.3%가 올랐거든요. 이 1.3%는 어디에 대해서 올랐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전일 종가 대비죠. 전일 종가 대비. 전일 종가 대비 올라온 거죠.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건데, 자, 여러분 만약에 있죠. 1%가 올랐다라고 하면은 보통 장이 괜찮을 때는 1% 이상씩 오릅니다. 장이 오늘 하루 괜찮았다 할 때는 1% 이상씩 올라요. 그죠? 비율이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오르게 되는데, 자, 여러분 근데 있죠. 똑같은 1%의 상승인데 우리가 시장이 저 밑에 있을 때 1%와 지금의 1%는 어떻습니까? 차이가 크죠. 왜냐하면은 저 밑에 있을 때는 이 밑에 있는 이
부분, 이 가격에 대해서 1%가 올라간 거고 1%가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보다 훨씬 올라온 상태에서 1%가 올랐기 때문에 그 폭은 어떻습니까? 비율은 비슷하게 올랐지만 가격적인 폭은 어때요? 이쪽이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올라왔을 때가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앞으로는요, 여러분, 여러분 시장 올랐으면 좋겠죠. 오늘 보니까 JP모건에서 5,000포인트 가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가능해? 그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갔으면 좋겠죠. 아이, 저기 5,000포인트 나는 안 갔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 있습니까? 다 갔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가가지고 큰 장이 오고 수익이 많이 났으면 좋겠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음악 듣다 놀라시는 분 많이 계시군요. 자, 다 갔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있죠.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자,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가 오른다고 했을 때 그 폭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아유, 올라가니까 폭이 크니까 수익이 많이 나니까 좋겠죠. 자, 이것은 또 무엇을 뜻하느냐? 내려올 때도 이렇게 조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 내려갈 때의 폭은 아래에서 1% 하락하는 것과 위에서 1% 하락하는 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가령 1,000원짜리 주식이 있다고 쳐요. 아주 몇 년 전에 1,000원짜리 주식이었는데 지금은 만원짜리 주식이라고 칩시다. 똑같이 10%가 하락을 했다고 칩시다. 그때 이제 옛날에도 몇 년 전에도 시장에 악재가 와가지고 10%가 하락을 하였고요. 지금도 또 악재가 와가지고 10%가 하락을 하였다고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그때 가격이 1,000원이었으니까 1,000원에 대해서 10% 빠지니까 어때요? 100원만 빠지면 되죠. 하락은 100원만 하면 되는 겁니다. 10% 빠졌지만. 자, 근데 이제 만원짜리 주식이 되었습니다. 10% 똑같이 옛날처럼 10% 하락했는데 지금 얼마 빠지죠? 1,000원이 빠지는 거예요. 폭이 다른 거죠. 폭이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올라갈 때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승 때는 상승폭도 크지만은 요즘 보세요. 순식간에 올라가는 것도 그러한 까닭이지 않습니까? 오를 때도 폭이 크지만 조정할 때도 폭이 크다라는 거예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뭐 악재가 많이 날 때 2% 3%씩 빠질 수가 있어요. 금요일날 많이 빠졌죠. 2% 이상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있을 때 2% 이상 빠지는 거, 지금 2% 빠지는 거하고 폭이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앞으로 시장은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 없는 시장은 없어요. 그런데 조정이 있을 때마다 그 폭이 크거든요. 폭이 크기 때문에 마음을 약하게 먹고 시장을 이해하지만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비교적 크게 들어올게 되는데 지금 보세요. 뭐 지금 있죠. 나중에 돼 보세요. 한 몇 프로 빠졌다면 100포인트 쉽게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100포인트 움직이는 게 어려웠잖아요. 100포인트 움직이는 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보세요. 물론 장이 강한 것도 있지만 한번 움직이면 100포인트 이상 움직이는 게 쉽다고요. 3,500이죠. 100포인트 움직이는 쉬운데 조금만 나가버리면 4,000 찍어버립니다. 좋을 수도 있지만은 또 이면도 있다. 그래서 주식이 맨날 오르면 좋겠지만 내려올 때 어떻게 하느냐. 내려올 때 100포인트 이상 뭐 그 이상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더 힘든 장이 될 수 있어요. 왜? 내려올 때 비교적 큰 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래고 또 그것을 보고 또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은 불안해서 주식 투자를 못 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앞으로는요. 하락하는 폭을 보지 마세요. 금요일날 하락하는 폭을 본 분들은 되게 불안했을 겁니다. 손절하신 분들도 많고요. 꼭 보면은 이렇게 하락한다고 하면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걷어들이는 분들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좀 이렇게 주식 투자를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다 그냥 파버리고 팔아버리는 분들도 있고, 또 서비스 받다가 안 되겠어 이러다가 안 되겠어 해가지고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건 하락폭을 보지 마세요. 하락폭을 보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흔들어 댄다 하더라도 추세가 망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추세의 중요성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아마 유혹 좀 많이 괴롭힐 거예요. 갈등을 많이 하게 할 거예요. 꽉 눌러가지고요. 하락폭이 좀 커가지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요. 시장은 팔게끔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고요. 이거는 제가 이야기해 주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원리에 대해서 말은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극복해야 되는 거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자꾸 불안하고 오늘 팔아야 돼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추세를 이탈한다면은 그러면 그때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은 보세요. 안 빠지잖아요. 그죠? 좀 하락이 컸지만은 또 이제 장마치고 이제 이렇게 저녁에 정리해서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근래 또 보면 신용도 좀 늘었잖아요. 종목을 보다 보면요. 자리를 그런 대로 잡아가요. 좀 작은 종목들은. 자리를 잡아가서 이것도 이제 괜찮아지겠구나 해서 보면 신용이 많아요. 은근히. 신용이 늘어날 때 이제 한번 또 적당히 눌렀다라고도 보거든요. 신용도 꺼트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용 쓰지는 마세요. 시장을 도와주려면은 신용을 써가지고 시장을 무겁게 만들면 안 됩니다. 나 하나 괜찮겠지 안 됩니다. 나 하나 괜찮겠지 하는 게 모이면 커져요. 그래서 각자가 신용에 대해서는 절제를 해야 됩니다. 신용 팽창하면요 시장은 꼭 눌러거든요. 자, 근데 일단은 이렇게 누르는 거.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이렇게 파고 내려오는 폭이 조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조정은 피할 수 없는데 조정 때마다 비교적 크게 들어올 수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앞으로 뭐 100포인트 빠지는 건 예사로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흔들린다? 안 됩니다. 그러면은 주식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웬만하면요. 흔들리면 안 되고 포지션을 잃으면 안 됩니다. 포지션을 잃는 것만큼 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곤란한 상황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지션을 잃는 거 최악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은요.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조선주 오를 때 조선주 가지고 있고 금융주 오를 때 금융주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왜 그러면은 좋은 결과를 내놓지 못하느냐. 조금 흔들린다 때 팔아버렸거든요. 흔들릴 때 팔아버립니다. 자, 저기 요즘 보니까 앞서서 오를 때 여기 보세요. 이 미래에셋 증권도 오를 때 보면은 상당히 오르거든요. 자, 이만큼 올랐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전에 이 정도 오르면 빠지거든요. 올라왔습니다. 또 빠질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이렇게 올라오면 빠지는데 지금 여기 8,500원 근처에서 해가지고 이만큼 올랐거든요. 잘라 먹고 싶죠. 잘라 먹고 싶거든요. 근데 추세를 보세요. 이평선을 보세요. 다 우상향하고 있죠. 일시적으로 21선이 하향하다가 다시 위로 돌리고 있죠. 별로 이격도 크지도 않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홀딩해야죠. 홀딩해야 됩니다. 설령 좀 더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홀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예전에 그랬으니까 여기서 잘라 먹자 하신 분들은 어때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내려올 줄 알았는데 더 크게 나가네 이거. 더 크게 이렇게 점프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이거 또 튀어나가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는 안 팔았는데 여기 온 사람은 어때요? 12,000원. 자,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고점 같아 보이죠? 고점 같아 보이는데 여기도 근데 보세요. 고점 같아 보이지만은 추세는 어떻습니까? 아직 상승하고 있죠. 저점과 고점이 아직 높아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캔들만 조금 작아졌을 뿐. 그럼 여기서 팔아야 될까요?
아니죠.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함부로 예단하면 안 돼요. 지켜봐야죠. 고점 같은데. 아니죠.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니까 지켜봐야죠. 자, 다음날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직 살아있죠?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빠질 것 같네요. 음봉 나왔고. 자, 음봉이 나와서 그러면 팔아야 할까요? 아니죠. 지금 보세요. 아래에서부터 여기 보세요. 올선 회복한 뒤로 계속 올선을 타고 오르는 중이지 않습니까? 단기 추세도 아직 살아있는데요. 그리고 올선 위에 있다는 건 현재 오름세라는 겁니다. 올선 아래에서는 현재 내림세에 있는 거고, 이 오름세와 내림세가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길어지고 짧아지는 건데, 일단 올선 위에 있는 것은 오름세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음봉이지만 아직 오름세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팔면 안 되는 거죠. 보세요. 예측하고 팔면 어떻습니까? 또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또 당황스럽습니다. 이번에 또 고점 갔죠? 또 가잖아요. 맨날 고점 같습니다. 가는 종목은 맨날 고점 같아요. 고점 같은데 이제는 진짜 고점 같다. 올선도 살짝 꺾이는 것 같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추세 살아있다고 봐도 되잖아요. 올선 살짝 밑겠지만은 조금 더 여유 있게 봐도 되잖아요. 한 21선 들어와도 상관없죠. 그래도 추세 괜찮은데, 근데 더 크게 가버리네요.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융주도 보면은 상당히 화려하게 올라갔습니다. 25,000원까지, 만원 아래에서 25,000원까지, 물론 25,000원 꼭대기 팔 수는 없습니다만은 팔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 보세요. 매도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순간순간 매도할 거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죠. 근데 그 느낌에 따라서 매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주도주를 가지고도, 좋은 종목을 가지고도 나중에 보면 저만치 올라가는 종목을 잘라가지고 별로 성과가 없네,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시장도 추세 살아있고 종목들도 살아있는 종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추세를 잘 살펴야 되는 것이지, 뭐 고점에 대해서 함부로 예측하거나 아니면 조금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이거 망가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지와 저항, 우리가 사실은 추세를 파악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지와 저항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지점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들고 가야 됩니다. 한가를 맞았어요. 근데 내가 보고 있는 추세를 망가진 게 아닙니다. 그래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추세를 망가지지 않았다면. 그게 수익을 나는 비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매수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물론 종목도 중요하지만은, 아무리 좋은 종목 주면 뭐합니까? 내가 불안해가지고 그 추세를 따를 수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2, 3년 정도는 강세장이 될 거예요. 물론 조정이 있습니다만은 강세장이 오는데, 이번에 정말로 수익을 잘 내야 되거든요. 수익을 만들어낼 기회인데,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좀 흔들릴 때마다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 지금 주식 투자하면 안 될 것 같다, 걷어들이자, 이런 마음을 먹는다든지, 또 함부로 이렇게 예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분명히 시장만 저만큼 달아나고 나의 성과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로 잘 마음 무장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추세를 따르겠다라는 것. 오르고 내리고 하락폭 이거 좋아하지 마세요. 상승한다고 좋아하지 마시고요. 상승은 뭐 영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음봉 들어온다고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추세가 살아있으면 괜찮습니다. 여기도 음봉 들어왔지만은 올선이 아니라 조금 더 큰 추세를 따른다고 하면은 괜찮아요. 이탈 아니잖아요. 그죠? 이탈 아니잖아요. 괜찮거든요. 근데 이렇게 팍 들어오면 여기 10% 이상 빠진 거거든요. 미래에셋증권도 여기서는 10% 이상 빠진 거거든요. 매도하면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매도했더니 그 이후로 안 빠지고 아직 살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추세이지 폭이 아닙니다. 폭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어요. 오를 때 더 크게 오르고요. 빠질 때 더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흔들리면은 포지션을 잃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에요. 종목도 아닙니다. 물론 종목 중요하지만은
제가 종목이 하지 않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바로 포지션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 오해는 하지 마세요. 무조건 장기 투자라 그거 아닙니다. 짧은 투자를 해도 돼요. 사실은 이거는 짧은 추세죠. 큰 추세가 아니라 짧은 추세인데 그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승이 나오는 거. 상승이 나오는 동안에는 포지션을 잃으면 안 된다. 잃으면은 그저 그런 수익밖에 안 낸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기회는요. 참 이렇게 큰 기회는 자주 그 많은 종목들이 다 누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강해지는 종목이 더 강해지고 이렇게 또 차별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 종목을 물었다면은 잘 들고 가야지 거기서 수익이 충분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채팅창이 이렇게 막 종목 이렇게 막 이거 괜찮아 보이는다는 보면 다 좋은 종목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수익은 이번에 충분히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적은 것은 아마 좋은 종목을 가지고도 잘 들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추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추세. 이해되십니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큰 장 오면 뭐해요. 나는 거기에 상관없으면 안 되고, 예? 좀 조정이 올 때마다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분위기 보면 느껴집니다. 시장이 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은 시장이 이제 뜨거우면 막 몰려오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근데 너무 단기 등락이 이렇게 막 연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괜찮다면 바로 올라가야 되고 좀 조정 오는 거 기다리는 거 못 참고 깝깝해하고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크게 보시고요. 어쨌든 추세를 따르고자 포지션은 쉽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번 상승에 들어간 종목은 포지션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수익의 비결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포지션을 잃지 말자. 아니 충분히 올라와서 꺾일 때까지는 잘 들고 있어야지 수익이 나는 거지. 그러면 미리 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시장. 그래도 오늘 반등은 좀 잘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도 오늘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물론 내일 또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정도를 빠지지 않는다면 추세는 양호한 추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내려와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여기 횡보하다 돌파했잖아요. 돌파하기 전에는 저항이죠. 그런데 내려오면 지지잖아요. 그죠? 돌파하면 그게 지지로 바뀌잖아요. 그 지지점 이탈을 안 했는데 뭐 걱정이십니까? 더 빠져서 사실은 상관없는 거거든요. 우리 코스피 한 60일 밑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60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60일선 딱 찍고 간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내려와야 되는데요. 더 내려오면 어떡하실래요? 더 내려오면 우울할 것 같습니까? 우울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그 정도는 내려올 수 있어요. 그걸 감안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추세를 보고 너무 떨지 말자. 음봉에 떨면 안 돼요. 조선주 아직 꺾인 거 아닙니다. 조선주는 아직까지 천정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 꺾인 게 아니니까 뭐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죠. 조선주 괜찮던데. 조선주 요즘 잘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빠지지도 않아요. 좀 갑갑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안 가는 거 같고 그러니까 파버려야 될까요? 아니죠. 들고 있어야죠. 꺾인 게 아니니까. 주식은 쉴 수 있습니다. 쉴 수 있는데 괜찮아요. 자, 좀 어떻게 좀 이해를 하십니까? 오늘 중요합니다. 뭐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앞으로는요 유혹을 좀 많이 받을 겁니다. 분명히 유혹을 많이 받을 텐데 그때마다 그거 폭을 보지 마세요. 폭을 보지 마시고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걸 보세요. 이날도 크게 들어온 겁니다.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나름대로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한전 징글징글합니까? 그 정도면 뭐 괜찮은 거죠. 꺾여서 이렇게 내려와서 찍고 가는 종목도 있는데 그 징글징글하면 안 되는데
아직은 괜찮구나, 잘하고 있구나, 좀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잘 버티는 것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지금 올라가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잘 버텨주면은 그것이 나중에 반영이 되어질 겁니다. 분명히 반영되어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반영이 될 때까지는 끝까지 잘 지키라고 기도 많이 하세요. 내려오지 말고 잘 지켜라, 잘 지켜라. 그죠? 자, 그리고 요즘 조정리도 오늘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답변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특강에 와가지고 저기 종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인데 1, 2, 3번 다 괜찮습니다. 보유하세요. 예, 조금 더 들어와도 괜찮으니까 보유하세요. 우리 저번에 그래 말했잖아요. 이게 현대 마린 엔진. 이거 여름에도 저기 작년에도 추천한 겁니다. 작년에 추천한 건데 좋았어요. 근데 시장이 여름에 갑자기 막 와장창 무너지니까 제가 시장이 그렇게까지 막 와장창 무너질지 알 수가 없거든요. 예상을 할 수 없거든. 이거 보세요. 말도 안 되게 와장창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천하의 현대 마린 엔진도 어쩔 수 없이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고 또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 수개월 동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었잖아요. 포기한 사람은 2만 원대인데 포기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억울하잖아요. 좀 참고 1년만 참으면 되는데 여기 몇 개월 참고 여름이니까 1년만 참으면 여름이 어떻습니까? 7만 원, 8만 원까지 올라오니까 몇백 프로씩 먹은 건데 좋은 종목 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때도 좋은 종목 드린 건데 여기를 못 참으면은 이게 내 거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 2, 3번 다 괜찮아요. 조금 더 내려가도 참으세요. 참으세요. 나중에 위험하다, 이거는 더 올라가지 못하고 좀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면 알려드릴 테니까 들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마린 엔진 후속이 공부했잖아요. 그때 마린 엔진 후속이라고 하면서 마린 엔진도 이런 구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VIP요. 어쩔 수 없어요. VIP는 그게 법률로서 채팅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로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할 수 없죠. 뭐 법률 지켜야지, 어기면 안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오늘 한 가지만 우리 다짐하십시다. 자, 시장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한다? 시장이 조정 온다면 오늘 음봉 크다, 도망가자. 지금 주식 투자할 때 아닌 것 같은데 걷어들여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약하게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시장이 내려온다고 하면 추세를 확인하세요. 추세가 망가지지 않은 차원에서의 조정은 오히려 축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살짝 저점 깼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꼭 보면 출발하기 전에 살짝 이탈했다가 탁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깜짝 놀라고 주식 팔고 하시는 분들은 안 될 겁니다. 이 마린 엔진도 보세요. 여기 7월달 보세요. 올랐죠. 내려갔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좀 더 내려왔는데 살짝 저점 깬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깼다가 보통 한 이렇게 내려오다가 돌아가야 되는데 좀 더 내려온 거거든요. 이탈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탈한 것 같은데 거기서 돌아가가지고 더 나가는 거 보세요. 요즘은요, 가는 종목은요, 저점 깼다가 더 가버립니다. 꼭 출발하기 전에 이탈했다가 이렇게 가요. 그것도 염두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떨지 마세요. 금요일날 분위기 되게 쏴한 분위기 좀 그렇게 느껴지시던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 또 음봉이 나올 수 있는데 음봉 나도 상관 61선까지 빠져도 시장은 제가 볼 땐 정상입니다. 좀 이런 경우는 참아내면요 또 살아납니다. 그 큰 조정도 지금 극복에 이렇게 올랐는데 참아버리면 되죠. 앞으로 2, 3년 동안 좀 잘 참아보세요. 2, 3년 동안 좋은 종목 2, 3년 정도 잘 참으면 대박 납니다. 그런 종목 지금 널려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보도록 하십시다. 조금 그럼 위로가 되었습니까? 위로가 되었나요? 해운주는 아직 주도주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직 주도주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간이 늦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이번 주는 별로 재미없을 거예요. 명절을 앞두고 또 조정도학과에서 좀 횡보하는 모습에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크게 뭐 오른다, 물론 종목별로는 다르겠지만은 오르는 종목이 있겠지만 시장은 좀 이번 주는 횡보다,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재미없다, 못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추세 살아있으면 여전히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자, 힘내시고요. 여러분 부디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은 목요일 오후 2시죠.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